918번 한번 봅시다. 이런 문제에서 지금 뭘 구하라고 하고 있냐면은 넓이를 구하라고 하고 있죠. 뭐합니까? 우리는 재빠르게 문제에 주어진 상황을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그래프를 가지고 정적분을 이용해서 넓이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얘들아, 정적분은 넓이와 같냐? 다르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적분은 수학적 면적이라고 했죠. 됐습니까? 얘도 뭐예요? 보자. 어떤 x축이 이렇게 있어. 그래프가 만약에 주구장창 x축 위에만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요 색칠한 면적을 구해라 라고 했어. 됐냐?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적분을 계산하게 되면 그게 곧 넓이가 됩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는데 면적 자체가 주구장창 x축 밑에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정적분을 계산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그게 뭐 된다? 넓이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요 차이 좀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정적분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 문제로 가자고. 결국 중요한 게 오늘 하루 종일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중요한 건 뭐다?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야. 꼭 그려야 돼. 됩니까? 그럼 보자 이제. 이런 그래프가 있네요. 나 하나 더.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번에는 그래프를 어떤 관점에서 그려야 되냐면은 교점이나 x절편을 중요시하면서 그래프를 그려야 돼. 이런 거죠. 우리가 앞에 도함수 활용 2나 도함수 활용 3에서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배웠잖아. 그치? 그때는 보통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극점을 찾는 거에 혈안이 됐었지. 그래서 막 도함수 이퀄 제로라는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열심히 극점 찾았잖아. 보자. 좀만 더 정리해볼게. 봐봐. 도함수 활용 2나 도함수 활용 3에서도 엄청나게 3차 함수와 4차 함수를 그래프를 그렸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서 그리는 3차 함수와 4차 함수는 뭐가 중요하다? 극점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마다 일단 딱 보면은 이 녀석을 미분해서 도함수 이퀄 제로라는 방정식을 풀어서 열심히 극점을 찾았잖아.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냐? 도함수 활용이 아니라 적분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야. 넓이를 구하는 거야. 적분에서도 여전히 3차 함수와 4차 함수를 많이 그린다고. 근데 이번엔 얘를 그릴 때는 극점이 별로 필요가 없어. 물론 필요할 때도 있긴 하지만 별로 필요 없어. 얘는 뭘 찾는 거야? 얘는 어떤 직선이 있으면 직선과의 교점과 혹은 x축이 있으면 x축과의 교점을 x절편이라고 하죠. 그래서 교점이나 x절편에 관심을 두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분에서는 얘를 그릴 때 보통 미분하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를 많이 하죠. 얘는 미분을 바로 하고. 됩니까? 무슨 말인지 인수분해.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하고 싶은 거는 미분에서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과 적분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건 우리의 관심사가 다르다라는 걸 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말은. 정리해 두세요. 머리에 기억해 두세요. 그래야 괜히 극점 찾느라고 시간 낭비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말고사는 유난히 교육과정이 아닌 것도 많이 다룰 거야. 그래서 문제를 굉장히 빠르고 편하게 접근하는 법을 굉장히 많이 수업할 거예요. 앞으로.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업 절대 결석하지 마세요. 봅시다. 918번 봅시다. 지금 문제를 쭉 읽어봤더니 넓이를 구해라, 넓이 구해라. 그렇지? 그럼 당연히 이런 2차 함수를 내가 그릴 거야. 그런데 저 2차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꼭지점을 찾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꼭지점도 일종의 극점이잖아. 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딱 뭘 그린 거예요? x축이 있네. 얘는 뭐냐? 잽싸게 x로 묶어버리는 거야. 인수분해하는 거야. 그럼 x절편이 뭐냐 얘들아? 0이랑 4.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 꼭지점 대칭축 찾지 말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요 흰색으로 둘러싸인 요 부분에 뭘 구해라? 넓이를 구해라. 그 넓이를 S1이라고 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면적이 어디 있어요? X축 밑에 있죠? 그럼 정적분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밑에 있으니까. 그러면 인테그럴 얼마부터? 0부터 4까지. X제곱 마이너스 4의 dx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얘는 계산해보나 마나 분명히 음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슬쩍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만들어서 넓이를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넓이는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적분 음수일 수 있지만. 쫓아올 수 있습니까? 계산할 수 있겠죠? 죄송하지만 계산 제가 안 할게요. 응? 알았지 얘들아? 절대 귀찮아서 안 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진짜로. 너네들의 계산력을 향상시키면서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야 저걸. 또 보자. S1 구할 수 있죠? 보자. 이번엔 이 녀석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의 넓이 S2라고 하겠대. 그럼 9-X제곱을 그리자고. 이런 그릴 때 제발 막 X축, Y축 정교하게 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딱 보자마자 X축 제발아? 위로 볼록하네? 이렇게 그리자고. X절편이 어디냐? 뭐냐? 마이너스 3이랑 3 되겠네. 그래서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요 흰색으로 색칠한 부분 구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넓이를 뭐라고 한다? S2라고 하자고. 면적이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넓이와 뭐가 똑같습니까? 정적분이 같겠네요. 그럼 뭐 계산하면 바로 해볼게요. 인테그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뭐 됩니까? 9-X제곱의 dx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그냥 계산하시면 그 자체가 그냥 답이 돼버리겠네요. 마이너스 안 붙이는 거죠? 차이점 알겠죠? 무슨 말인지? 다음 봅시다. 923번 봅시다. 문제를 보자마자 넓이를 구하래. 가장 먼저 뭐 한다? 그래프 그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설마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 그래프를 그리려 했더니 족밥이 얘 막 전개해. 막 미분해. 그래가지고 극점을 찾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부터 3차 함수를 그릴 거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뭐다? 교점 아니면 X절편이라고. 맞지? 무슨 말인지. 이미 출제자가 너무나 친절하게 인수분해를 해놨는데 이걸 전개하는 건 마치 어떤 느낌이야? 마치 내가 짜파게티를 먹기 위해서 면을 삶았어. 그 다음에 이제 비빔 소스 넣은 다음에 그걸 다시 물에 씻는 거야. 다시. 아니 이미 그냥 비벼서 먹으면 되는데 소스를 다시 물에 씻어. 다시 하는 거야. 전개하지 말라는 거죠. 미친 짓이죠. 정신 나간 거죠 완전히.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너무 친절해. 딱 보자마자 X축이 있네. 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 1, 3이니까 마이너스 1, 1, 3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3차 함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3차 함수가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랬을 때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초록색은 X축 위에 있고 파란색은 X축 밑에 있기 때문에 저 두 개를 따로 구할게요. 그럼 우리가 초록색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파란색의 넓이를 S2라고 합시다. 그래서 S1을 한번 구해보자고. S1은 뭐예요?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뭐 되냐 얘들아?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3의 dx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얘 뭐 해야 되더라? 전개해야 돼요. 왜냐면 전개해야만 적분할 수 있잖아. 얘는 전개해야죠. 계산은. 그래프는 전개할 필요 없지만. 됐죠? 그리고 참고로 내가 좀 더 얘기하겠지만 얘들아 이 길이 어떠냐? 같죠. 그러면은 요 길이가 똑같으면 지금 하나 외우세요. 얘가 변곡점이 돼버립니다. 그럼 결국은 초록색과 파란색은 면적이 동일하겠죠. 왜냐면 원점 대칭형이니까. 왜? 우리는 3차 함수에서 3차 함수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점대칭 도형이라는 거죠. 너무 중요합니다. 3차 함수는 점대칭 도형이에요. 거기에서 이 점은 무슨 점이에요? 변곡점이죠. 내용 좀만 더 정리해보면은 3차 함수가 1번 개형일 수도 있고 2번 개형일 수도 있고 3번 개형일 수도 있지만 뭐가 됐든 간에
변곡점, 변곡점, 변곡점에 대한 점대칭 도형입니다. 변곡점이 뭐예요?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걸 커브가 변한다, 곡선이 변한다라고 해서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변곡점에 대한 점대칭이고 교육과정은 살짝 벗어나지만 변곡점은 2번 미분했을 때 0이 됩니다. 변곡점이란 말 자체가 교육과정에 없어. 수학 2에서는. 2번 미분하면 0 돼요. 요 점에 x좌표가 알파, 알파, 알파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걸 나중에 이계도 함수라고 합니다. 2번 미분해서 요거를 살짝만 써볼게요. 이계도 함수라고 하고요. 이계도 함수가 0 되는 게 변곡점을 찾는 방법이죠. 왜냐면 3차 함수는 너무 중요해. 우리가 어떤 함수에다가 이렇게 뭐 유리함수다, 무리함수다, 2차 함수다, 3차 함수다 이렇게 뭐 한 거예요? 이름을 지어줬죠. 그럼 자기만의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함수는 다른 함수들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함수고 그 함수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내 말은 S1을 우리가 얘를 구해야 되겠죠. 이렇게. 얘를 구한 다음에 뭔가 값이 나오겠죠. 몇 배 하면 된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2를 곱하시면 되겠네요. 2개니까. 다음 문제 봅시다. 928번 한번 보겠습니다. 보자. 일단 지금 문제에서 3차 함수가 있고요. 직선이 있는데 넓이를 구하라고 했죠. 뭐 한다?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나는 지금부터 3차 함수가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니까 이 녀석을 얘 몇 번 개형인데요. 그냥 적분해서는 상관없어. 1번이든 2번, 3번이든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무조건 이렇게 그리면 돼. 알았지? 개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넓이 입장에서는. 어차피 교점의 싸움이니까. 그 다음 직선은 이렇게가 되겠죠. 그럼 내가 얘도 그리고 얘도 그릴 거야. 그럼 그림이 총 몇 가지가 되냐면 3가지가 만들어져요. 왜냐면 봐봐. 어차피 아니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아니 3차 함수가 이렇게 됐는데 아니 직선이 미친 척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둘러싸여지지가 않잖아.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3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처음에 드는 생각은 교점이 생기면서 접점이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라고 얘들아? 필기하세요. 교점이 생기면서 접점이 생긴다 이렇게. 아니면 3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직선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교점이 3개 생겨버리는 거죠. 아니면 3차 함수가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직선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러면 얘는 왼쪽에 접점이 생기고 오른쪽에 교점이 생기죠. 그런데 이 3개 중에 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얘를 막 미분해서 극점을 찾고 막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이 그래프 그리고 얘를 그리면은 되긴 되지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번잡스럽겠죠. 우리 뭐 하는 거예요? 근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만났네? 만나 뭐냐? 이거 만나면은 실근이야. 접하면은 중근이야. 맞지? 그럼 내 말은 어떤 방정식을 풀었더니 중근과 실근이 나오면 이 상황이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교점이네? 실근. 접했네? 중근. 그럼 결국은 내가 어떤 방정식을 풀었는데 중근과 실근이 나오면 이 상황이나 이 상황이란 뜻인 거야. 그럼 이거 차이점 뭐야? 얘는 중근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중근이 실근보다 크면 중근이 실근보다 크다라면 이 상황이 되겠죠. 실근이 크면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실근이 얘는 몇 개? 교점 3개잖아. 실근 3개 나오면 이거겠죠. 좀 천천히 풀게 지금은. 그럼 뭐 한다? 이런 문제는 보자마자 그림을 먼저 그리지 마. 그냥 머릿속으로 이런 것 중에 하나겠구나라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 그럼 재빠르게 뭐 하는 거예요? 2개를 연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x3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는 마이너스 x라고 이렇게 연립합니다. 그 다음에 다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x3승에 x제곱에 마이너스 2x가 0이 되겠죠. 이 녀석을 잽싸게 x로 묶어버릴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고요. 한 번 더 인수분해하시면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은 0 되겠죠. x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과 0과 2가 나오겠죠. 실근 몇 개 나왔어요? 3개 나왔죠.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뭘까요? 두 번째가 된다는 거죠. 그럼 딱 이거 얘 구하자마자 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겸손하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는 거야. 실근 나왔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흰색으로 색칠한 부분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얘는 뭐가 되겠어요? 인테그럴 얼마부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건 위에 거 빼기 아래 거라고 배웠죠. 위에 있는 게 직선이니까 누가 위에 게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아래에 있는 게 2차 함수인데 3차 함수구나. 쟤를 빼야 되는 거죠. 그럼 쟤를 빼면 뭐 되는 거예요? 플러스 x3승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의 dx가 이렇게 되고. 맞냐? 플러스 이번엔 인테그럴. 이번엔 요 빨간색의 면적을 구할게요. 얼마부터? 0부터 얼마까지? 2까지. 위에 거 빼기 아래 거잖아. 3차 함수가 위에 있죠. 위에 있는 마이너스 x3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위에 거에다가 아래 거. 아래 거가 마이너스 x인데 이 녀석을 빼야 되니까 플러스 x가 되면서 dx가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것만 계산하시면 답 구할 수 있겠죠. 일단 933번 볼게요. 일단은 3차 함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있겠네. 2차 함수인데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니까 이런 약간 펑퍼짐하게 이렇게 그려야 돼. 3차 함수 약간 이렇게 날카롭게 그려야 되고 증가 폭이. 됐습니까? 이 두 그래프를 내가 그릴 거야. 그럼 두 개의 위치 관계는 총 또 3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필기하세요. 3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2차 함수가 이렇게 접하면서 교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3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2차 함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면 3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2차 함수가 이렇게 접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해되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그래프를 정교하게 그려서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접했네? 만나네? 이렇게. 그러면 중근, 실근. 만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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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근 3개. 만나네? 접하네? 이런 걸 판단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 즉 근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진다는 거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재빠르게 이 두 개를 같다라고 놓고 연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x3승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가 이렇게 되겠죠.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x3승에 플러스 3x제곱에 마이너스 4는 0 되고요. 3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인수분해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1, 3, 0, 마이너스 4. 1 집어볼게요. 1, 1, 4, 4, 4, 4, 0 되겠죠. 그럼 1 넣었더니 0 되니까 x 마이너스 1. 요거는 완전 제곱식이네. 뭐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2의 제곱은 0 되겠죠. x 얼마예요? 마이너스 2라는 중근과 1이라는 실근을 갖겠네요. 그럼 이 그래프를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뭘까요? 1번이에요. 중근이 작으니까. 그럼 그래프는 적당히 이런 식으로 그리고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인 거죠. 이 점의 x좌표 얼마냐? 1인 거죠. 그러면 바로 식을 세우면 인테그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기억하고 있죠? 누가 위에 있냐? 2차 함수가 위에 있죠. 그럼 위에 있는 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아래에 있는 걸 빼야죠. 3차 함수를 빼면 되겠죠. 뭐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x3승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 dx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줍시다. 일단 938번 볼게요.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 돼. 다시 말하면은 계속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넓이를 구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 아니 정적분 계산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결국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제대로 그려야 그래프를 빨리 정확히 그려야 정적분을 가지고 식을 세울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자꾸 넓이를 구해야 되지만 자꾸 무슨 싸움이다. 하루 종일 그래프 그리는 싸움이라고. 빨리 정확히 그려야 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요. 필기하세요.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고 얘는 지금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면서 Y절편이 1되네요. 그래프를 적당히 그 다음에 점이 하나 있을 텐데 이 점을 1,2라고 할게요. 그럼 일단 그냥 그림을 좀 더 정확히 그리기 위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한번 구해볼게. 그럼 일단은 얘가 y는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도함수를 구하면 y 프라임 뭐 되는 거예요? 2x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접점의 x좌표를 집어넣자고. 기울기 얼마 얘들아? 2. 그럼 기울기가 2가 되네. 그럼 지나는 점은 1,2고 기울기가 2니까 직선 만들면은 y-y 좌표는 기울기 2의 x-x 좌표. 정리하면 뭐 되는 거예요? y는 2x가 되겠네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네요. 그래서 이 점에서 직선을 그으면은 요렇게 원점을 통과하겠죠. 그럼 그래프가 지금 3개가 주어진 거야. 2차 함수랑 접선이랑 y축. 그럼 그래프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2차 함수와 2차 함수와 접선 y축이 이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 요 빨간색의 넓이를 구하는 얘기. 이 그래프 잘 그려야 돼. 가끔 막 희한하게 선을 막 이렇게 그은 다음에 뭐 여길 설치하는 일도 있어. 그러니까 그래프 잘못 그리면 끝장나는 거야, 그냥. 이해됩니까? 그래프 정말 잘 그려야 돼, 그래프. 정말 은근히 많아, 실수하는 애들. 그래서 그래프만 제대로 잘 그리면 인테그럴 얼마부터 얘들아? 0부터. 그럼 얘가 x는 0이잖아. 그 다음에 얼마까지? 1까지. 우리 위에 거 빼기 아래 거잖아. 2차 함수가 위에 있죠. 위에 거가 x제곱 플러스 1이고 아래 거가 뭐예요? 2x. 그래서 아래 거를 이렇게 뺀 다음에 dx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다 구할 수 있겠죠? 이 문제는 정작 어려운 거는 이거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서야. 이게 누가 어려워 계산하는 게. 그래프를 그리는 게 어려운 거죠. 다음 줍시다. 943번 봅시다. 일단 문제에서 3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뭐 같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일단 그래프를 그리자고. 알았지? 문제를 막 이해하지 못해도 그래프를 그리자고. 근데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 얘 뭐 할까? 미분하면 큰일 난다고. 뭐 한다? 인수분해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일단 y는 하고 인수분해 하시면 x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x 플러스 2a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한 번 더 인수분해하면 a랑 2가 있고요. 둘 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인수분해 하시면 x의 x-a의 x-2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가 0 되는 x값을 구하면 x는 얼마예요? 0이랑 a랑 2가 되겠죠. 여기서 a가 2보다 크다라고 했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고 3차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가 제일 크니까 여기가
A, 여기가 2, 여기가 0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무슨 말하고 있냐면은 이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두 개가 있대. 그럼 무슨 말이야? 여기 초록색과 맞냐? 파란색을 말하겠죠. 둘이 뭐래요? 넓이가 같대요. 그럼 내가 너네한테 0부터 A까지의 정적분은 얼마겠냐 얘들아? 0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넓이가 같다라는 건 이 넓이를 구해봤더니 예를 들어 5라고 하자고. 그럼 얘는 정적분 따지면 밑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정적분은 0 된다라는 거죠. 그럼 식을 세울 때는 인테그럴 0부터 A까지. 저 3차 함수가 x3승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x제곱에 2ax 그 다음에 dx가 이렇게 되겠죠. 이거 얼마다 얘들아? 빵! 된다는 거죠.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넓이가 똑같으면서 하나는 x축 위에 있고 하나는 밑에 있기 때문에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니까 두 개를 더하면 당연히 0 된다는 거죠. 계산은 제가 안 할게요 여러분들. 다음 줍시다. 948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문제에서 얘를 바로 풀기 전에 공식 하나만 복습 한번 해볼게. 혹시라도 이거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x축이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고 x절편이 알파, 베타 이렇게 있더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2차 함수는 식이 y는 최고차 한계수 몰라의 x-알파의 x-베타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색칠한 부분의 정적분은 인테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a의 x만 필기하세요. 물론 얘를 내가 지금 공식 하나를 정리할 건데 그 공식을 모른다고 해서 문제가 안 풀리진 않습니다. 당연히 풀리죠. 근데 봐봐. 그럼 얘를 전개한 다음에 적분한 다음에 베타 집어넣고 알파 집어넣고 빼면 답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꽤 걸린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거 계산하는 공식 알고 있습니까? 뭐냐? 마이너스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됐습니까? 외우세요. 마이너스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전에 한번 추론했어요. 이제 안 할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저는 외우기 싫은데요? 외우지 마세요. 강요 안 할게요. 알았지? 근데 이게 이제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잖아. 문제 막 풀었어. 시험 딱 1분 남았어. 한 문제 딱 남은 거야. 풀 수 있잖아, 이걸로.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외워두면 좋고. 요거. 마이너스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승이다. 한 번만 연습해볼게, 한 번만. 예를 들어서 x축이 이렇게 있고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를 1이라고 하고 여기를 3이라고 이렇게 하자고. 그런데 문제에서 만약에 이거의 정적분을 계산하래. 맞냐? 그럼 식으로 따지면 얘를 최고차 한계수는 1이라고 할게요. 뭐 되는 거예요? 인테그럴 1부터 3까지 x-1에 x-3에 dx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물론 얘를 전개한 다음에 적분한 다음에 3 집어넣고 1 집어넣고 빼면 되거든? 그런데 시간을 절약해야 되잖아 우리. 왜? 내신 볼 때 항상 우리 시간이 부족하잖아. 맞습니까? 뭐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6분의 a가 뭐냐? a가 최고차 한계수죠. a가 최고차 한계수 얼마야? 1 됐습니까? 알파가 얼마야? 1 베타는 3 빼기 1에 3승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6분의 1에 맞냐? 2에서 여기가 8 되겠죠. 계산할 수 있겠죠.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다는 거죠. 실수할 일도 별로 없고 공식만 잘 암기하고 있으면. 948번이 이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보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간단하게 그림 그려봅시다. 적분에서는 넓이만 구하면 될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분이 봐봐 얘들아. 적분이 우리를 좀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적분 자체는 생각보다 안 어려워. 그런데 우리가 중간고사 때 배웠던 미분의 범위가 적분에 막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약간 일종의 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에요. 막 다 모여 진짜. 막. 개나 소나 막.
막 미분도 끼어들고 고일 내용 끼어들고 다 끼어들어 막. 아시겠죠? 뭐 무리함수도 끼어들어 막 여기서. 그럼 일단 그래프를 잘 그리자고. x절편이 뭐냐? 0이랑 대충 했어요. 0이랑 3. 그래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면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원점 0이고요. 여기는 3이겠죠. 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도형의 넓이가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 님들아? 요거 보이죠? 요걸 뭐 한다고 했어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mx에 의하여 2등분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대충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얘가 y는 mx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2등분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2등분 되기 전에 넓이도 한번 구해볼게. 그럼 그 넓이가 뭐가 되냐면은 인테그럴 0부터 3까지 2차 함수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의 dx가 이렇게 되겠죠. 계산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1의 x 3승 플러스 2분의 3 x제곱에 0부터 3까지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에 3 집어넣으면 뭐 되냐? 2분의 27인가? 이렇게 되나? 2분의 9인가? 그럼 지금 내가 구한 면적이 봐봐, 칠번 보세요. 이만큼의 면적이 2분의 9라는 거잖아. 근데 내가 2등분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파란색의 면적은 뭘까? 이 면적이 S라고 하면 4분의 9가 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파란색이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내가 당연히 인테그럴 어쩌고부터 위에 거 빼기 아래 거로 식을 세우겠죠, 당연히. 그럼 당연히 적분 구간이 얘들아 얼마부터일까? 어려운 문제 집중하세요. 얼마부터냐? 0부터지. 그럼 당연히 이 점의 x좌표를 알아야만 인테그럴 0부터 여기까지라고 할 거 아니야. 맞냐? 그럼 얘를 내가 식을 세워야 되겠지. 그럼 얘는 뭔데?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거잖아. 당연히 연립방정식 풀으셔야 되겠죠. 뭐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는 mx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항시키면 x제곱 플러스 m-3의 x는 0 되겠죠. x 뭐 되냐 얘들아? 0이랑 뭐 되냐? 3-m. 여기도 0이 나왔고요. 이게 드디어 3-m이 된다는 거죠. 보자. 그럼 우리가 아까 그 야리꾸리한 공식 하나 복습하자고. 저 좀 보세요. 내가 늘 강조하지만 뭔가를 복습할 때는 눈으로 복습한 것보다 말로 복습하는 게 최고야. 알지? 그럼 그림을 떠올리면서 뭐예요? 인테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피적분 함수가 a의 x-알파의 x-베타의 dx. 맞냐? 한마디로 적분 구간과 교점이 똑같아야 되는 거야.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x축이 아니어도 돼. 봐봐. 다시 한번. 만약에 어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아까 내가 필기할 때 필기였기 때문에 x축이었지만 굳이 그렇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직선이 된다라는 거야. 그냥 내 말은 이 점이 알파고 이 점이 베타면 그치? 그냥 여기를 구하는 정적분이면 쓸 수 있는 거잖아. 공식 뭐였냐 얘들아? 불러봐. 마이너스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고. 됐으면 무슨 말인지? 그럼 보자. 내가 지금 교점이면서 이 넓이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물론 식을 세운다라면 식은 뭐가 되냐 얘들아? 인테그럴 0부터 대충 해서요. 3-m까지 위에 거 빼기 아래 거잖아. 그럼 뭐 되는 거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mx가 되면서 dx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냐? 근데 생각만 해도 와 이거 적분한 다음에 이거 집어넣고 이거 집어넣은 거 빼야 돼. 귀찮다라는 거야. 되긴 되겠죠.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뭐 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죠. 적분한 게 아니죠. 뭐냐? 마이너스 6분의 최고차 한계수가 뭐냐? 마이너스 1에 또 뭐 되냐? 베타 마이너스 알파잖아. 그러면 3-m에다가 0을 빼는 건데 0이니까 뺄 거 없네. 그거에 뭐냐? 세제곱. 그런데 얘가 뭐 돼야 되냐? 4분의 9 되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 6을 곱하자고. 뭐 되는 거예요?
3-m의 세제곱은 4분의 곱하기 6 되겠죠. 뭐 되는 거예요? 2분의 뭐 되냐? 27인가? 그래서 문제에서도 이렇게 뭔가 갑자기 뭔가 야리꾸리하게 이거를 구하라고 한 이유가 이 공식 쓰란 얘기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다음 봅시다. 951번 봅시다.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셔야죠.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K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최고차함기수 양수죠. 원점을 지나는 3차 함수니까 오른쪽 갈수록 올라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얘가 뭐예요? Y는 4KX 3승 이렇게. 그 다음 얘는 K가 양수면 요 최고차함계수는 음수가 되겠죠. 오른쪽 갈수록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가능하죠? 왜냐면 우리가 3차 함수가 최고차함계수는 양수일 때 이렇게요. 그리고 음수일 때는 이렇게죠. 근데 X축 오른쪽만 그린 거예요. 그 다음 또 X는 1이라고 했으니까 뭐 적당히 이런 식으로 X는 1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가 1,0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요 빨간색이 되겠네요. 그러면 인테그럴 얘들 얼마부터?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위에 거 빼기 아래 거니까 얘가 위에 있죠. 그래서 4kx 세제곱 마이너스 얘가 아래에 있는 거죠. 요거. 얘를 빼는 거니까 저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k분의 1의 x 세제곱의 dx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계산해 봐야 되겠네. 뭐 되는 거예요? 뭐 되냐 얘들아? k x 4제곱 더하기 4k분의 1의 x의 4제곱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1 집어넣으시면 k 더하기 4k분의 1 되고 0 집어넣은 건 0이니까 집어넣을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네. 그럼 이제 문제에서 이 녀석의 뭘 구하래요? 최소값. 뭐가 떠오르냐? 산술기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보자 한번 여기다 우리가 보통 어떤 녀석과 어떤 녀석을 더한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보통은 산술기하일 확률이 큽니다. 뭐 되는 건지 얘는 그러면은 크거나 같다. 두 개를 더한 거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에 두 개를 곱하면 뭐 될까요? 4분의 1 되겠죠. 그럼 얘들 암산해봐. 이거 뭐냐? 1 되겠죠. 최소값이 1 되겠네요. 다음 줍시다. 일단 지금 문제에서 얘들아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겠죠. 뭔 뜻이냐? 이게 뭔 뜻이에요? 주기가 3인 주기 함수를 나타내는 수학적인 표현이죠. 3만큼 반복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지금 문제에서 봐봐. fx가 그래프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1부터 4까지의 정적분이 1에 그럼 그래프를 내 맘대로 그냥 이렇게 여기를 1 여기를 4라고 이렇게 할게요.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 정적분이 얼마다?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기가 3인 주기함수니까 마침 이 길이가 3이죠. 뭐 하는 거예요? 마치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이 녀석이 이렇게 반복되겠죠. 여기는 7 되겠네요. 또 반복되겠죠. 여기는 10. 다음에 한 번 더 반복돼서 이렇게 되면서 13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1부터 13까지의 정적분을 구하라고 했나 봐. 그럼 하나가 정적분이 2잖아. 몇 개 있냐? 4개 있죠. 답은 얼마냐? 8. 2가 4개 있으니까 끝. 다음 봅시다. 959번 봅시다. 적분에서 역함수란 말이 나오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굉장히 잘 그려야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프만 잘 그리면 엄청나게 쉬운 문제로 바뀌게 돼. 봅시다. 필기하세요. X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이 있고요. 제가 그래프를 그릴 때 웬만하면 X축, Y축 잘 안 그리죠. 근데 그리잖아. 그래프를 정교하게 그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지금 fx를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만 그리면 뭐 되는 거예요? y절편이 2가 되면서 3차 함수가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내가 지금 뭘 그린 거예요? y는 fx를 그린 거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 요 파란색 박스 친 거 이만큼 얘가 의미하는 건 0부터 2까지니까 0부터 여기쯤에 x좌표가 2가 있다라고 할게. 이렇게. 그럼 저 파란색이 의미하는 건 요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에 이 면적을 의미하겠죠. 그러면서 얘들아 질문. 요 점은 몇 콤마 몇일까요? 2 콤마 10 되겠죠. 얘가 얘야. 이번엔 초록색을 한번 그려보죠. 초록색을. 그럼 gx라는 거는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원함수를 y는 x라는 직선에다가 대칭 이동을 하면 되겠죠. 맞냐? 보자. 그럼 당연히 그림 약간 이상하지만 0,2가 2,0으로 오겠죠. 그리고 2,10은 어디로 오냐? 10,2가 되겠죠. 그럼 그래프가 대칭 이동하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럼 이 초록색이 의미하는 건 2부터 10까지 gx, dx니까 선을 요렇게 그으면 요 초록색으로 색칠한 게 저건 거야. 두 개를 뭐 하라고 했냐? 더하라고 했지.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y축이 이렇게 있으니까 보조선을 요렇게 하나만 그으면 요 초록색을 잘라다가 여기다 붙일 수 있다는 거야. 어디다가? 요 빨간색에다가. 그림이 약간 이상해 지금. 똑같아 근데. 그러니까 요 초록색과 빨간색이 똑같은 거야. 그럼 파란색과 초록색을 더하라는 건 파란색과 빨간색을 더하라는 거랑 같아지면서 결국 문제에서 두 개를 더하라는 건 이 직사각형 면적만 구하면 된다는 거죠. 암산할 수 있겠다. 얼마냐? 20. 끝.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죠. 그냥 그림만 정교하게 그리면 계산은 거의 암산으로도 가능하겠죠? 제 말 이해됐죠? 다음 봅시다. 963번 봅시다. 일단은 지금 2차 함수가 있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릴게요. 얘가 지금 fx x제곱이다.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뭐 하라고 했냐면은 gx가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원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죠.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역함수를 진짜 구하는 게 아니라 fx 원함수와 y는 x라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된다라고 배웠었네요. 왜 그런 거예요? 봅시다. 내가 지금 원함수가 있는데 이 녀석을 y는 x에다가 대칭 이동을 시킨 거야. 그럼 역함수는 당연히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얘가 y는 뭐 f 인버스 x라고 해도 되고 문제에서처럼 gx라고 해도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원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 좀 구해봐 그런 거야. 일단 질문 하나 해볼게. y는 x제곱의 역함수가 뭐냐 이거? 이거 뭐 역함수 뭐야? 루트 x예요. 그럼 우리가 수학 2에서는 루트 x를 적분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적분하는 건 나중에 우리가 미적분에서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낸 거예요 문제를? 야, 원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은 칠판 보세요. 원함수와 아이고 왜 이러냐. 원함수와 y는 x라고 둘러싸인 요 빨간색 넓이의 몇 배다? 2배라는 거예요. 그냥 이 전체를 다 구하기 위해서 그냥 빨간색만 구하자라는 거야. 맞냐? 그럼 보자. 그럼 이 점의 x좌표를 알아야 적분과 잡을 테니까
x제곱과 x를 연립하시면 x는 0이랑 1 되겠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인 거네요. 그럼 빨간색만 구할 거예요.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맞냐? 누가 위에 있냐? 직선이 위에 있죠. 그러니까 위에 거 빼기 2차 함수가 아래에 있으니까 x제곱에 dx가 될 테고. 맞냐? 얘는 빨간색이니까 문제에서는 이 전체를 다 구해야 되니까 계산한 다음에 2만 이렇게 곱하시면 답 구할 수 있겠죠. 중요한 포인트는 원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원함수와 y는 x라는 직선에 둘러싸인 부분 구한 다음에 2배 한다. 이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함수 배울 때. 고1 때. 됐습니까? 다음 줍시다. 966번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몇 개 개념 좀 정리할게요. 보자. 우리가 그 중요한 게 변위가 있죠. 변위가 있고요. 속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가 이렇게 있네요. 우리가 앞에서는 뭘 배웠어요? 변위를 미분하면 속도다.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다. 그럼 미분과 적분은 역연산의 과정이기 때문에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다. 속도를 적분하면 변이다. 추가적으로 하면은 속도와 다르지만 비슷한 개념이 속력이 있겠죠. 그러면 속력은 적분하게 되면은 이동거리이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같이. 그럼 공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공식. 공식의 제목은 t초 후의 위치라고 합시다. 공식의 이름. 그럼 t초의 위치를 우리가 보통 변위를 x라고 하죠. xt라고 하자고. 공식이 공식이 뭐예요? 처음에 누가 와야 돼요? 처음 위치가 와야 되겠죠. x0라고 할게요. 0초일 때 위치야. 그 다음 더하기 뭐 되는 거예요? t초. 0부터 t까지. vt, dt가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은 vt, 속도를 적분하면 변이가 되니까. 한마디로 처음의 위치에다가 t초 동안의 변이를 더하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t초 동안의 이동거리 공식도 볼게요. 이동거리. 그 이동거리를 편의상 LT라고 하자고. 그럼 이동거리는 뭐 적분해야 된다? 속력을 적분해야 되는 거잖아. 뭐 하는 거예요?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그 다음에 속도는 vt인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취하면 속력이 되겠죠. 그럼 속력을 적분하면 이동거리니까 dt다. 세 번째 공식을 볼게요. t초 후의 속도를 봅시다. t초 후의 속도를 뭐라고 한다? vt라고 할게요. 얘는 그럼 뭐 되는 거예요? 처음 속도에다가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속도의 변화니까 걔는 뭐 됩니까? 가속도 at를 적분해야 되겠죠. 이렇게. 특히 1번은 너무 잘 나와요. 1번은 1, 2번은 정말 잘 나와. 그럼 이런 개념을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좌표가 2인 점을 출발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x0가 2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공식에서. 점피의 위치를 구하래. 3초일 때의 점피의 위치를 x3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처음 위치에다가 인테그럴 0부터 3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면 되는 거잖아. 여기에 뭐가 오는 거예요? VT가 오는 거죠. 쓸게 한 번만 공식을. 그럼 X0는 뭐냐? 처음 위치 2 더하기 인테그럴 0부터 3까지 VT가 뭐냐? 문제에서 6-2t라고 있네요.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면 끝이에요. 참고로 변이나 속도나 가속도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계산하다 보면은. 됩니까? 다음 봅시다. 972번 봅시다. 문제에서 정지할 때까지 달린 거리를 구하래요.
그럼 우린 처음에 뭘 알아야 되냐면은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정지할 때 내가 브레이크를 딱 밟았어. 끼익 밀리다가 딱 멈췄잖아. 그 시간이 있잖아.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초식에 눌렀죠. 됐습니까? 그럼 그 시간을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정지했다. 뭐가 0되냐? 속도가 0이 되겠죠. 속도가 뭐라고 했어요? 30-2t라고 했으면 여기 나와있죠. 그럼 얘들아 암산해라. t가 얼마냐? 15. t가 15인 거야. 한마디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완전히 멈추는 데까지 15라고. 그럼 그동안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한마디 이 문제는 15초 동안에 이동 거리 좀 구해봐 이런 얘기라고. 공식 한 번만 복습할게요. LT는 아까 뭐였어요? 공식이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절대값 VT DT였죠. 이제 뭐 구하는 거예요? 15초 동안의 이동거리니까 L 15를 구하는 거고. 그럼 얘는 뭐 되겠어요? 인테그럴 0부터 15까지. 됐냐? 절대값 VT가 뭐예요? 30-2t가 이렇게 되겠죠. DT. 그럼 절대값을 없애야 되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얘가 양수냐 음수냐. 양수죠, 님들아. 아니 0과 15 사이잖아. 뭐라고요? 양수죠. 아니, 헷갈리면 얘들아 봐봐. 헷갈리면은 살짝 머릿속으로 절대값이 없다라고 치고 얘를 그래프를 그려봐. 그럼 y절편이 30이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15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0과 15 사이에서 분명히 x축 위에 있잖아. 양수라는 거죠. 그럼 얘 뭐예요? 인테그럴 0부터 15까지 뭐 됩니까? 30-2t에 dt가 이렇게 절대값 바뀔 수 있죠. 내가 출제자였으면은 범위에 따라서 양수, 음수 둘 다 나오게 하면서 적분구갈 2개 찝게끔 문제를 만들었을 것 같아. 뭐 아무튼 그래서 계산하시면 답 구할 수 있겠죠. 다음 봅시다. 978번 봅시다. 문제를 바로 풀기 전에 간단하고 또 하나 정리 하나 할게요. 내가 지금 7번 뭐 쓸 거거든? 걔만 좀 필기해봐. 문제 쓰지 말고. 첫 번째 뭐냐? 내가 뭘 정리할 거라면은 그래프가 지금 문제에서 물론 속도 그래프지만 변이 그래프가 있다라고 합시다. 변이 그래프. 그럼 변이 그래프에선 첫 번째 제가 뭘 보자라고 했어요? 변이 그래프는 볼 때 포인트가 뭐냐면은 언제 증가하는지 또는 언제 감소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 그래프가 T축이 있고요. 변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자고, 예를 들어서. 그럼 얘를 볼 때는 빨간색일 때 증가하네? 파란색일 때 감소하네? 다시 증가하네? 이렇게 증가 감소를 보란 얘기야. 왜? 빨간색은 뭐 한다고? 함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물체 운동 방향이 양의 방향이란 뜻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물체가 오른쪽이나 위로 가고 있다는 뜻인 거야. 변이가 감소하네. 변이가 감소하는 건 물체 운동 방향이 음수라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물체가 좌우 운동이었으면 왼쪽, 상하 운동이었으면 아래쪽이라는 얘기인 거죠. 다시 또 물체 다시 함수가 뭐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죠. 그럼 증가하는 게 뭐예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오른쪽이나 위쪽이구나 이런 거라고. 재미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변이 그래프에서 극점이 뭐예요?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죠. 극점이. 그 극점이 중요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변이 그래프는 딱 보면은 T축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야, 점이. 미안, 극점이 극점? 쏘리. 아니야. 됐습니까?
두 번째, 변이 그래프에서 잘 나오진 않지만 변이 그래프에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함수값도 약간 중요할 때가 있어. 무슨 말이에요? 봐봐. 내가 변이 그래프에서 그러면 내가 도대체 증가냐 감소냐 증가냐에 따라서 운동 방향을 알 수 있잖아. 근데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잖아. 아니,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얼만큼 오른쪽으로 가는지 궁금할 수도 있죠, 당연히. 맞냐? 그래서 뭐예요? 이동 거리에 관심을 가져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동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함수값의 차를 이용합니다. 함수값의 차. 근데 무슨 말이냐 이런 거야. 봐봐. 여기 함수값을 구했더니 20이야. 여기 함수값을 구했더니 5야. 물질이 이런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감소니까 왼쪽으로 가고 있잖아. 왼쪽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니? 물어볼 수 있잖아. 얼마만큼 이동했어? 15. 20에서 5로 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함수값의 차를 이용해서 이동거리 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굳이 기억해야 된다라면은 변이 그래프에서 내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라면 걔가 뭐 의미하냐? 걔가 속도가 되겠죠. 이 정도면 변이 그래프는 더 공부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속도 그래프입니다. 속도 그래프는 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속도의 부호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부호. 언제 T축보다 위에 있는지, 언제 아래에 있는지. 됐냐?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언제 위에 있는지, 언제 아래에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 언급 안 할게요. 위에 있으면 양수. 양수면은 양의 방향. 그 말은 오른쪽이나 위로. 음수. 그러면 왼쪽이나 아래. 두 번째도 뭐 관심이냐 얘들아. 두 번째는 내가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가는지도 중요하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이동 거리도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이동 거리 어떻게 구합니까? 속도 그래프에서 그 그래프의 넓이만 구한다라면 그 넓이가 이동 거리입니다. 마지막, 속도 그래프에서 내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라면 그게 뭐 되냐? 가속도가 되겠죠. 개념 끝. 다야. 이 정도는 너네들이 완벽히 외웠으면 좋겠어. 문제에서 지금 딱 봤더니 속도 그래프가 주어져 있죠. 딱 보자마자 문제 읽지 않아도 언제 양수인지, 언제 T축보다 밑에 있는지, 언제 위에 있는지 운동 방향 2번 바꾸네요. 됐습니까? 이제 문제 볼게요. 기억 봅시다. 전피는 출발 후 T가 7일 때까지 2번 바뀐다. 맞냐? 맞냐? 맞네요. 이렇게. 여기에서 한번 바꾸고 여기서 바꾸는 거죠. 니은 T가 3일 때 속력이 가장 크다. 맞을까 틀릴까? 얘들아 맞춰봐. 맞을까 틀릴까? 맞을까 틀릴까? 세호야 맞냐 틀리냐? 맞다라는 거죠. 왜 맞는데요? 내가 했잖아. 봐봐. 속도 그래프에서 절대값을 취하면 속력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 그래프를 절대값을 취하면 그 말은 그래프에다가 절대값을 취하면은 X축 아랫부분을 꺾어서 올리는 거잖아. 그럼 지금 그래프가 약간 이렇게 되다가 요렇게 내려온 게 꺾어 올라가면은 이렇게 되겠죠. 요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꺾어 올렸으니까 여기가 당연히 2가 되겠죠. 얘가 속도, 속력. 그러면 여기가 가장 높으니까 최대가 되면서 이건 얼마예요? 여기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3 되겠죠. 니은이 맞는 말이 되겠죠. 마지막 디귿.
t가 7일 때 점피는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다.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그럼 언제일 때일까? 여기일 때겠다. 무슨 말이냐면 봐봐 해볼게 한번. 보자. 이게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일단 이래 정확히 한번 계산해 볼게. 원래 눈대중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정확히 해볼게. 일단 요 직선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이 직선을. 얘는 지금 일단은 2,1을 지나죠. 그 다음에 기울기 얼마냐 이거? 얼마냐? 마이너스 3. 그러면 y-y 좌표는 마이너스 3에 x-2 되겠죠.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6이니까 7 이렇게 되겠네. 이거 얼마냐? 3분의 7. 그래서 여기가 3분의 7인 거야. 여기가 3분의 7. 참 출제가 더럽게 됐네요 진짜. 됐습니까? 일단 지금 물체가 0초부터 3분의 7초까지는 양수잖아. 근데 양수는 분명히 얘가 원점을 출발했으니까 x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원점이 있으면 처음에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갔겠죠. 그런데 오른쪽인데 얼마만큼 오른쪽인지 알아야 되잖아. 그럼 이 면적을 구해야 되겠지. 그럼 사다리꼴 면적 뭐예요? 이 아랫변이 3분의 7. 거기에다가 요 길이가 1. 높이가 1. 2분의 1이잖아. 얼마냐 이거? 3분의 10에 3분의 5. 내 말은 3분의 5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야. 그러다가 속도가 음수가 되니까 요 빨간색의 넓이만큼 요 지점에서 왼쪽으로 가겠죠. 그럼 또 이 넓이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이 길이 얼마냐? 5에다 3분의 7 빼면 3분의 8. 맞아? 높이 얼마냐? 2분의 1 얼마야? 얼마야? 3분의 8. 그러면 왼쪽으로 3분의 8만큼 간 거야. 그럼 길이를 따지면은 이거 얼마일까요? 요 길이. 길이가 1이네. 길이가 1. 맞아 무슨 말이지?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다시 또 이 녀석이 양수가 이거 넓이 얼마냐? 1. 그럼 다시 이제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1만큼이죠. 이렇게. 언제 가장 멀어? 3분의 5. 이게 언제야? 3분의 7초일 때. 아무튼 이건 아니라는 거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합시다.